설명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도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심정은 막막할 테죠. 이런 노사 문제 해결을 노동 현장 최일선에서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감독관입니다. 38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겪은 노동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근로감독관을 만나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 우행석 근로감독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근로감독관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정확히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민원 처리와 취약한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해서 개선을 돕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해 조사 처리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하여 사고 예방하고 개선 지도를 합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에서 종종 관련된 일을 하다가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법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로관계법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38년째 현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들려준 노동 이야기라는 책인데 책을 펴낸 계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펴낸 계기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집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를 하고 후임 감독관들이 민원 해결을 돕고 노동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감독관 제도를 이해를 하고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늘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공유를 하고 하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테고 그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것들 중에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많이 넣어두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986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되짚어 보면 우리가 소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시기에는 노동 현장의 활기가 많았고 또 IMF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노동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은 좀 어떤지 그 흐름을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1986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첫 입직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한국은 초고속 경제 성장기를 맞이해서 노동 현장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임금 체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금 체불 증가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새로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매년 10% 이상 신고건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두고서에 대한 어떤 사건의 양명성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로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폭언이라든지, 따돌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업장들이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근로감독관이 사실은 근로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또 이걸 발견하고 중재까지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근로자와 이제 사측간의 어떤 근로자 중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에 대한 보람도 있었을 테고 해결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신다면요. 예,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2007년도에 해운대 그 백석호에서 런던 카니발 그 행사를 네. 했는데요. 한 20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약 2억 원 이상이 체불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피해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예, 예. 그리고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업이익금하고 그다음에 그 고액의 부가세 환급금을 예. 사업주가 빼돌려 가지고 해외로 출국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국인 그 사업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출국 정지를 시키고 신병을 확보해서 사법 네. 처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예. 그렇게 지도를 해서 대부분의 임금이 그 청산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해결이 됐다는 말, 지급이 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경남 지역의 한 축사에서 50대의 지적 장애인이 10년째 폭행을 당하며 감금 상태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피해자를 구출하고 가해 사업주를 구속했던 그게 사건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시로서는 얼마나 좀 힘이 들고 또 특히나 그 어떤 밝혀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주 측에서는 모른 척 해버리거나 또는 관계에 대해서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요. 예, 그 폭행 사실 이거를 좀 이제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축사 내부를 비추고 있던 CCTV 이런 걸 보니까 증거를 좀 상당히 인멸한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본부에 포렌식 팀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그런 과정을 다 그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하고 그 인근 그 치과에 읍내 치과에 보니까 우리 피해 근로자가 가서 이빨 치료를 했던 게 있었는데 이빨이 많이 그렇게 빠지고 폭행으로 맞습니다. 폭행으로 이빨이 많이 그 빠져서 그런 치료한 그런 게 증거 자료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결국 구속이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군요. 네, 그런 맞습니다. 사건 속에서도요. 임금 체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요. 부산의 임금 체불액이 99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4% 이상 늘었고요. 실제 체불되는 인원도 14,000여 명으로 3.3%가 늘었습니다. 계속 최근에 이제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동 현장이요. 예, 그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지금 그 고물가와 고금리가 인한 그 경기 침체입니다. 특히 건설업하고 제조업종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지역만 보더라도 건설업이 전체 체불액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종이 24%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3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전체 체불액의 78%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업이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임금 체불 문제 마지막으로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맞는 방법일지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좀 들어보죠. 임금 체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그 설명제를 앞두고 1월 6일부터 3주 동안 체불임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현장이라든지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출동하여 조기 청산을 돕고 그리고 고액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한 대응을 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융자 제도를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 최우선으로 하되 네, 맞습니다. 또 아닌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정책들을 만들어 가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우행석 근로감독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